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시죠? 좀 전에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다가요. 디퓨저를 쏟아갖고, 지금 온 방바닥 하고 지금 다 닦고 있는데, 아직 냄새가 안 없어졌어요. 손도 지금 한 두세 번 씻었거든요. 그래도 냄새가 안 날라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찍는 거를 좀 다음에 하고,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야자시와 조자시, 그 논란이 지금 많잖아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자시, 조자시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자시, 조자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쓰지를 않아요. 근데, 써야 될 때가 있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상 찍기 잠시 전에 제가 또 뭐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이 책도 한번 찾아봤고, 그런데도 제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사주 명리라는 것이 대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변질되고 모순되고 이렇게 막 바뀐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새의 기준을 입춘으로 보시는지 뭐 동지로 보시든지 뭐 그 세수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분명한 근거를 갖고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근데 이 야자시 조자시는요, 사실 그런 근거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초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하는 선생님한테 이걸 배웠다면 그 사람도 그걸 접목시킬 거고, 인정하지 않은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그 사람도 쓰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시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다가 11시부터 1시까지 잡잖아요. 근데 우리 시간은 표준시라고 해서 그것도 또 의견이 갈리더라고. 뭐 자연시하고 표준시하고 있는데, 일단 동경 135도 뭐 동경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을 잡기 때문에 30분을 우리나라 시간에서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자시로 들어가는데, 이걸 야자시 조자시라는 건 뭐냐면 이 자시의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야자시로 보는 거고,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조자시로 보는 거예요. 자시를 두 개로 개념을 바꿔놨다는 거죠. 이거조차도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자시라는 게 기준이 시계가 없었잖아. 어떤 딱 정해진 시계가 없기 때문에 뭐 11시 정도에서 1시 정도는 자시로 보자 이래서 11시부터 이제 그 다음 날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동경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 기준이라는 것을 잡는 게,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선생님들 걸 보고 해도 야자시 조자시가 나왔는 개념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겨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잘 알고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일본에서 이제 명리학자가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예전의 것들 뭐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바꾸고 덮고 뭐 없애고 이런 데는 1등입니다. 일본 사람. 또 비하하는 말인가? 하여튼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온 지가.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디서 우리나라 보면 3대 대가 있잖아요. 뭐 이석영 선생님도 있고 조계 선생님도 있고 이 쓰셨다고 하시더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 사주첩경 집에 책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3대 명리학자라고 해서 치우쳐주고, 우리가 이 선생님들 책을 다 보면서 공부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선생님들은 그렇게 야자시를 선택을 했다. 근데 나중에는 또 그걸 안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야자시, 조자시,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야자시니까, 그날, 그날에 오늘 갑자일 같으면 갑자일로 되는 거고, 그죠? 시간은 그 다음날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 조자시로 적용을 하면, 그 다음날 일주인데, 시간은 또 그 다음 첫시 자시로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중점을 기준을 딱 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야자시, 조자시는 사실 정법에는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주를 보는데 나는 야자시, 조자시로 했을 때 야자시 적용했을 때 그게 맞다고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야자시로 대입을 했을 때 그 사주가 그 사람한테 맞아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경계선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11시 30분, 뭐 한 5분, 한 40분까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태어나는 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딱 태출을 끊고 첫 호흡을 텄을 때, 아기가 울 때, 그때를 태어난 시간으로 하니까 몇 분 몇 초까지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대충 막 11시, 예를 들어서 밤 11시, 뭐 한 20분 하면 11시 반이라고 얘기하고, 11시 한 40분 돼도 11시 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11시 30분, 그 전후로 있던 분들, 아니면 한 40분까지 밤에, 그런 분들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볼 때, 특히 자시생들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30한 5분. 그러면 보세요. 저 동경에서 서울까지 30분 차이가 나잖아. 시간이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간이 한 4분 차이 나요. 그렇게 따지면 33분, 30분 하고 엄청 또 사주가 막 바뀐다고요. 10분 차이도 그렇고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선에 태어나신 분들은 야자시 조자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날일 수도 있고 그날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만약에 간명이 오시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갖고 그 사람 과거를 되짚어 봐야 되죠. 큰 사건들을 되짚어 봐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인정했을 때 안 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을 때는 자시로 봐야 되냐 그 전 해시로 봐야 되나 이 경계로 봐야 되는 거죠. 자시와 해시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한 40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35분 뭐 2분 3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과거에 그 사람 성향을 보고 과거의 사건 사고를 보고 그렇게 보셔서 두 가지 사주를 나놓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 사주를 보실 때 그렇게 두 개를 놔두고 보면 어리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사주팔자에 대입해서 감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보상도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사고를 대입해 보면 얼추 두 개 중에 하나의 시간이 대충 나와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확률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주가 100%는 맞습니까? 100%안 맞죠. 사주 70% 많이 맞으면 80% 7, 80%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확률은 높이는 거는 수많은 임상하고 공부
끊임없는 공부 이런 것들이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러면 10명을 봤을 때 내가 10명의 사주를 봤을 때 두세 명은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두세 명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감명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주를 감명을 하면서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건 큰 오산이고 잘못된 거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주를 봐주되 가식적이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그죠? 자기가 배운 그 역량 안에서 진실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의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야자씨 조자씨는 보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하시던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해도 인정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그 대신에 그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봐야 돼. 그리고 이 그 지발톱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석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 어디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썼냐 하면요, 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거 쥐발톱설이라고 해서 자시를 왜 두 개로 나눴냐 이렇게 합리화시킨 것 같아. 이게 어떤 그 근거 없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볼 때는, 예전에는 볼 때는 신빙성이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무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사주 첩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쥐의 발톱은 야자씨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점을 하면 어떤 짐승이든 발톱을 보아서 음양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양에 속하는 짐승은 발톱이 하나 또는 4개, 음에 속하는 짐승은 발톱이 양은 하나 또는 5, 음은 하나, 둘 또는 넷으로 구별한다, 짐승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 당나귀 이런 것들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발톱이 통발톱이 다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루, 사슴, 뭐 소, 양 이런 짐승들은 음에 속하는 짐승들이라서 발톱이 짝발톱, 두 발톱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석영 선생님은 쥐 발톱설로 이제 야자씨 조자씨를 인정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토끼, 닭, 꿩, 까치, 뭐 이런 비둘기, 독수리 이런 모두 그 발톱이 4개이므로 음에 속하는 짐승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쥐가 쥐는 앞발톱이 4시고 뒷발톱이 5으로 되어 있답니다. 쥐가. 저는 발톱을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쥐가 나이가 먹으면 앞발톱이 5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의 발톱이 5개로 변천을 가져오게 되는 바, 이것이 바로 해시에서 야자씨 과정을 거쳐서 정자씨가 되는 것을 선정한다. 정자씨는 이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얘기입니다. 조자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 발톱실이 참 신빙성 있고 일리 있게 딱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얼마나 큰 선생님이 이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시는 이상의 경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잖아요, 역학계에서는. 근데 모순은 완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자씨 조자씨는 현대에서 사주 추명하기 대대로 내려오면서 변절된 것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감명할 때 특히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풍파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설도 만들어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야자씨 조자씨는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신중히
감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빨리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